진성준 대 진성준. 부동산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참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 이 발언을 단 하루도 안 돼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어제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네, 관련한 부동산 소식들 계속해서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셨던 박인복 교수님 계속 함께 하시고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진성준 의원이 조금 전 다 함께 들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민재 의원 도대체 어떤 얘기했길래 그런 거죠? 네, 진성준 의원이 어젯밤 지상파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된 건 방송 중 발언이 아니고 방송 이후에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발언 때문입니다. 네. 함께 나온 상대 토론자인 김현아 전 의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도 안 떨어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부동산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라고 말했는데요. 김현아 전 의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지적했을 때 침묵을 지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공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진성준 의원 TV 토론 중에는 정부의 70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이렇게 100분 동안 강변을 했는데 방송 토론 마친 뒤 1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오늘 진성준 의원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야당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국가 경제를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과장되게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는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과거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결국 가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해봐야 결국은 안 내려간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해요. 네, 이렇게 얘기 들어봤는데 원장님 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벌써 네. 지금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는데 네. 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진 의원은 집값 안 떨어진다. 우리 원장님은 어느 쪽이 더 지금 상황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나올 대책이 좀 관건이 되겠지만 예, 그렇죠. 지금 부동산 경기의 상승 추세는 네. 올 가을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질 것 같지 네, 않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집값은 거의 그 어깨에 와 있다. 네. 부동산 경기 사이클로 보면 예.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 연말쯤에는 이제 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제대로 된 확실한 공급 대책만 나온다면 네네. 부동산 경기도 이제 내년 이후에는 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만 현재 지금까지 나온 710 대책까지만 보면 네네. 이렇게 세금이나 대출 규제나 소위 규제 일변도 이런 정책만으로는 네. 지금 집값을 잡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통계를 보아도 문제는 전셋값이 미친 듯이 오른다는 것이에요. 예. 이거 보통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도 걱정이 되고요. 네. 이렇게 전셋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런 것들은 이 공급 부족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정책이 약발이 안 맞겠다.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진단을 내리기에 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분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잠깐 좀 보태면 두 분 다 말이 좀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하나는 이제 김연아 전 의원도 저도 뭐 알고 같은 네네. 편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도 네. 사실은 집값과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무주택 지금 이런 집 없는 서름에 시달리거나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이런 현실. 그러니까 집값이 좀 안정돼야 된다는 걸 바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편한 얘기로 들리고요. 예. 징성준 의원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이렇다면 이런 것들은 솔직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집값을 결국 잡을 수 없다라는 속내를 드러낸 거라면 예. 이야말로 좀 모순이 아닌가, 좀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성준 의원이면 이 친문 핵심 의원 중 한 명이다 이렇게도 손꼽히는데 상당히 정책에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이 초기 청와대 근무도 했었고요. 예, 예. 서울시 부시장도 했었고, 그렇죠. 예. 박원시장 시절에 했었고, 또 지금은 당의 기조위원장, 기획위원장인 겸 국토교통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 여러 상징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당내 주택 정책을 어쩌면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를 분이 네. 어쨌든 본인은 방송 중 그 전체 맥락 없이 예. 방송에 나가서 왜곡됐다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끝말입니다. 예.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렇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올라왔다 이 안 맥혔다는 얘기를 써도 자인한 듯한 얘기라서 네. 그것은 굉장히 섭섭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집값 안정. 지금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집값이 안정돼도 문제입니다. 예, 예. 워낙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저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진단해 주셨는데 청약통장 가입률만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예. 벌써 600만이 넘었다는 거고요. 네, 네. 1순위 청약자가 지금 300만이 넘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청약시장이 뛰어든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공급하겠다는 공급 정책도 사실은 이번 70 대책에서 제일 선두에 공급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징별적 세제부터 먼저 나왔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는 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인식하는 게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왜냐하면 예, 예. 풍부한 유동성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에 예.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이걸 세금으로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오히려 세금을 높임으로 해서 가격에 증가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네, 오늘이 7월 17일이니까요. 바로 7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까 고 원장께서 진단하신 대로 전셋값,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먼저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도 다 외국이 없어요. 전원을 가거나 의사를 갈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좀 취업 정도 하죠. 아파트도 시작했는데. 원장님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 과거에는 좀 대책을 내놓으면은 약발이 먹힌다라고 봤었는데 계속해서 이번에는 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궁금한 사항이죠. 네. 예, 저도 좀 궁금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의 패턴이라고 그러죠. 예, 예. 정책이 21번째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일단 정책이 나오면 정책의 약발이 일단 일시적으로는 먹혔어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좀 하락 내지는 진정을 보이다가 이제 한 2달 이후에 다시 또 재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패턴화된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서 이 얘기는 근본 대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결국 좀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진정 현상마저도 나타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전세가과 매매값이 올라요.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죠. 네.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 내성 내지는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동안 이제 쭉 같은 패턴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예. 뭐 이번 대책도 역시 세금과 대출 규제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이니까 약발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취득세, 보유세 우리가 종부세라고 하죠. 여기다가 양도소득세도 다 같이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다 강화되고 대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소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이런 진퇴양난에 놓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인가가 매물을 내놓을지 처분할지 보유할지 버티게 할지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턴이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네, 네. 또 지금 공급 부족으로
또 앞서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상승 기대감 예.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유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세값도 오르고 오히려 매매값도 오르는 이런 부작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어제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못 살겠다 세금 폭탄 이런 뭐 검색어가 또 등장하기로 했더라고요. 이게 재산세 고지서 받아든 이 집주인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 같은데 1년 전에 비해서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지금? 그럼요. 예, 우선 뭐 일일이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한계가 그럼요, 있으니까 예. 지금 뭐 정부가 어쨌든 세금 중과라고 하지만 우리 이제 소비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여기 공시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한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한 15% 가량 가까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 상한선이 30%인데 대부분 서울 지역은 30% 그러니까 20% 이상 30% 가까이 이렇게 재산세가 갑자기 오른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에 오르는 속도가 너무 큰 것이죠. 네. 또 세부담이 크게 느끼니까 이 자연스럽게 조세 반발 내지는 조세 저항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네.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네. 이 정부의 발표, 뭐 현실화율이라든지 공정가액 비율 인상이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이런 세금이 인상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 때문에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현상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예. 또 이렇게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부담을 할 수 없는 이제 세부담의 공평성이죠. 예. 이런 문제가 나타남과 동시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어쨌든 조세 증가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네. 뭐 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고 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원칙은 동의를 합니다만 예, 이 예.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교수님 지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바로 그린벨트 해제 네. 문제잖아요. 당정과 서울시 갈등 빚었지만 오늘 청와대 쪽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전히 해제하는 방안 검토할 것이다라는 뜻을 내비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운수 시장이 그 전에 이제 발표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린벨트를 지키겠다. 예. 이거는 부대에 남겨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린벨트 지금 푸는 문제는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부대에 남겨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주변에 지금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은 마지막 보루라라고 했을 정도로 지켜야 네.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공급을 해야 된다면 풀어야 된다는 논의가 시작되는 거라서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만 그린벨트가 지금 1종에서 5종까지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3종까지는 그린벨트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해서 풀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럼 과연 그린벨트 그걸 풀면 몇 세대나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10,000에서 20,000세대 정도밖에 못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린벨트 푸는 부분보다도 도시 고밀도화를 해서 도시에 예를 들면 지금 1인 가구도 늘어났고 2인 가구도 늘어나서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결국에는 직장인들의 집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해서 도심의 중심으로 해서 집을 키우는데 좀 절차적으로 바꾸고 도시계획 확립도 다시 하고 해서 우리가 지구주순하게 가지고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것도 좀 손볼 때입니다. 네. 어쩌면 도시를 좀 키우고 옆에 주변은 남겨두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박인복 교수님처럼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 어쨌든 정부는 지금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원장님, 시간 관계상 길게는 네. 못 여쭤볼 것 같은데 네. 이 그린벨트 풀면 서울 집값 안정화 됩니까? 네, 도움이 되죠. 도움이 예, 되군요. 우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지난 2009년도에 그 MB 정부 때죠. 예. 이명박 정부 때 이 그린벨트를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때가 오히려 집값이 좀 안정됐어요. 물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집값이 좀 하락세도 있었지만 예, 예. 이때 대규모 공급 물량이 재개발 재건축가 나오면서 네, 네. 집값이 확실하게 안정이 됐거든요. 언제까지 안정이 됐는가? 입주가 이루어진 2013년까지 네. 안정이 됐던 사례를 보면 네네. 뭐 박 교수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사업 활성화, 고밀도 개발과 함께 예. 그린벨트 해제하고 또 상기 신도시로 이어진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도 보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집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보금자리 주택이 반값이라고 그래서 가격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물량이 나올 걸 기대하고 오히려 집을 사기보다는
처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런 네. 긍정적인 또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0 부동산 대책 후폭풍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그린벨트 해제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